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지속되는 전쟁 공포,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전통적인 주식시장과 동조화된 암호화폐 시장 역시 크게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상승과 하락을 동반하는 것이고, 특히 금융시장은 늘 경기 전망을 선반영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너무 단기적인 하락과 반등에 집중하시기보다 특히 암호화폐의 경우 신경제의 탄생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서 현실 문제 해결을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실제로 이러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플랫폼이 어떤 것인지 잘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크게 발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스텔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스텔라 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고, 오늘은 스텔라 프로토콜이 현재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스텔라의 대변화가 스텔라의 기본적인 코드를 포크하여 새로운 형태의 합의 프로토콜로 발전시키고 메인넷에 이르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에는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말 스텔라 재단은 오는 6월 8일 스텔라의 프로토콜 19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토콜 19를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큰 목적을 살펴보면, 첫 번째, 결제 채널을 구축하고 다른 블록체인과의 연결을 위한 브릿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과정에서의 발생될 문제점들을 보다 더 쉽게 해결할 새로운 키 복구 솔루션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프로토콜 19의 목적은 보다 더 높은 결제 처리 사용 사례를 지원할 수 있는 레이어 2 채널, 지불 채널을 생성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텔라가 하는 일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고개가 갸우뚱해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리플이 금융기관의 송금수단이라면 스텔라는 은행 혜택을 볼 수 없는 개도국과 후진국 시민들이 보다 더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 간 송금을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암호화폐 플랫폼이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해 오고 있는 이 결제 수단이 왜 다시 저렇게 높은 처리량이 필요하고 레이어 2 프로토콜까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결제 처리량과 속도가 너무 떨어져서 화폐 본연의 기능을 진행할 수 없는 비트코인의 레이어 2 시스템인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임을 직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스텔라의 프로토콜 19 업그레이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앞에서 함께 살펴보셨던 스타라이트라고 불리우는 레이어 2 결제 채널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 업그레이드 이전에 바로 이 스타라이트라는 프로토타입을 구축하는 일이 가장 우선인데, 이미 스텔라 재단은 일반 가정용 인터넷 연결을 사용하여서 스타라이트 프로토콜에서 두 개인 사용자 간에 초당 약 119만 건의 지불 처리가 성공적으로 처리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라이트는 향후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을 통해서 누구나 다 사용이 가능한 오픈소스로 공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엄청난 처리 속도가 필요한 프로토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지 사뭇 궁금할 뿐입니다. 차근차근 그들의 발걸음을 거꾸로 따라 올라가면 아마도 스텔라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고도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구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스텔라는 싱가포르 통화청인 MAS가 주최한 CBDC 챌린지에서 핀테크 기업 비트와 함께 CBDC 구현을 위한 최종 후보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스텔라와 다른 암호화폐 재단이나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참여한 행사라고 하는데, 이들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추진 중인 CBDC 운영에 필요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같은 해 2월에 이미 스텔라는 미국 달러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USDC를 발행하는 플랫폼으로 이미 선정되었던 것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USDC는 현재 총 425억 개의 발행량으로 총액은 약 425억 달러, 한화 52조 원 수준의 규모입니다. 같은 시기에 스텔라 재단은 이미 자사의 웹에서 CBDC 시스템의 운영자가 되기 위해 스텔라가 움직이고 있음을 공표하였고, 현재 스텔라의 CEO인 디넬 딕슨 또한 IMF 초청 연사로 나서면서 국제기관의 행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게 되고, 스텔라가 이미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중앙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인 CBDC의 운영 시스템 확대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스텔라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CBDC 프로젝트에 타스콤뱅크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CBDC 파일럿 테스트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스텔라 CEO 디넬 딕스는 전쟁 중인 상황에도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잠시 연기는 될 수 있겠지만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텔라가 지나온 지난 2년의 여정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6월에 있을 대대적인 프로토콜 19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스타라이트라는 프로토콜을 통해 엄청난 양의 거래를 짧은 거래 시간 동안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스텔라가 미국을 포함하여서 다양한 국가의 CBDC 프로젝트 운영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최근에는 EU 국가나 아시아 일부 국가들과도 CBDC 운영을 타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온 것을 보면 스텔라가 앞으로 세계 각국의 정부 주도의 지불 결제 시스템을 주도하는 가장 유력한 암호화폐 재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미 2021년 1월 독일의 주택 건설 기업인 보노비아와는 약 2,4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스텔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발행한 실적까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암호화폐의 마지막 기착지는 증권과 채권을 블록체인으로 발행하고 증권 거래가 24시간 전 세계 어디서나 진행되는 것이고, 또한 최근 소유권 블록체인화의 초기 단계인 NFT가 성숙하여서 전 세계 모든 부동산 거래와 소유권이 블록체인 안에 흡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미래에 대한 견해는 파이 창업자인 니콜라스와 판 박사 부부가 파이 창업 초기에 이미 제시하였던 미래이고, 파이 네트워크가 현재의 엄청난 채굴자 그룹을 통해서 다양한 유스 케이스, 즉 사용 사례를 쌓아가게 된다면 가까운 미래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스텔라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스텔라, 그리고 파이의 세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하였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책임감 있는 개발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명령의 내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의 확대를 통한 정부 주도의 달러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고, 동시에 블록체인 산업의 주도권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소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해한다면 블록체인 자체가 비트코인을 의미하고, 모든 블록체인의 생태계는 노드를 통해서 실리를 확보해야 하고, 그 노드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실리 기반을 위해서는 암호화폐라는 보상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결국 현실 사이에 파고들게 된다면 당연히 기존 정부 주도의 화폐들은 단순히 인플레이 문제를 떠나서 중장기적으로 암호화폐라는 디지털 수단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생존 전략이 바로 정부 주도의 CBDC가 될 것입니다. 결국 미래의 돈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될 암호화폐인 파이 네트워크와 함께 같은 기반 스텔라 프로토콜인 스텔라는 CBDC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됨으로써 결국 스텔라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스텔라는 여전히 파이가 그들의 깐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매우 희망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스텔라 또한 CBDC 이외에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DeFi와 NFT 시장에서도 그 기반 플랫폼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해커톤 행사를 통해 커뮤니티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메인넷 전 KYC 단계인 파이 네트워크가 스텔라 프로토콜 18번 업그레이드까지는 여전히 스텔라의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다는 판단이지만, 과연 오픈 메인넷 이후엔 파이가 어떤 독자적인 길을 가게 될지, 아니면 스텔라와 공유하는 협력 관계가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텔라 재단과의 공유도 그리 부정적이진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3일 파이코인이 완벽한 탈중앙화 암호화폐인 이유라는 컨텐츠에서 스텔라나 파이 모두 미리 발행된 프리마인디드라는 성격은 동일하지만 파이 네트워크는 휴대폰이라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노드를 기반으로 하여서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쿼럼 슬라이스를 형성함으로써 스텔라 프로토콜이 갖고 있는 비잔틴 협정의 중앙화 문제를 해결하고 완벽한 탈중앙화 코인이 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이 매일 채굴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컴퓨팅 파워를 기반으로 한 합의가 아닌 휴대폰의 빠른 메시지 교환을 기반으로 하는 보팅, 투표 행위이고, 이 채굴 버튼을 누르는 일은 파이 블록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채굴 버튼이 그냥 파이를 받기 위한 단순 행동이 되고, 블록체인의 합의를 이해해야만 지금 채굴 버튼을 누르는 행동이 스스로 돈을 만들고 있는 합의의 과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스텔라가 만약 가장 진일보된 정부 기반 CBDC 블록체인이 된다면 파이 네트워크는 지구인들이 사용하는 더 진일보된
일상생활의 암호화폐가 될 것입니다. 매년 은행들은 송고민과 수신인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데 평균 약 5억 달러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코인의 KYC는 이러한 엄청난 비용을 줄이는 사전 작업이 될 것이고 유일한 결제 통화가 되기에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스텔라가 CBDC 기반을 확보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인터스텔라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파이는 아마도 달나라까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KYC를 향한 기다림에 너무 지치지 마시고 여전히 많은 채굴이 가능한 지금 이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시 더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